그냥 옮기겠습니다. 지능 낮은 자들만 응원하는 부정선거에 매몰돼가지고 했다라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선동을 하고 있다. 국민을 갈라치게 하면서 이걸 자기의 어떤 반격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의도조차 숨기지 않는다. 아 진짜 너무 슬픕니다. 아니, 이런 저는 사람. 장유미 변호사님이 너무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셨다고 보는 게요. 국민들 앞에 총뿌리를 겨눈 사람이 마지막 말미에 국민과 함께하겠다 하면 이 국민은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내란 찬동 세력과 함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란죄라는 게 없었다면은 당연히 현직 대통령으로서 메시지를 낼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을 수습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내란을 저질렀고 국회의원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내지는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지금 본인이 직무정지돼 있는데 국민과 함께하겠다?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참사를 이용한다? 아, 저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 자는 답이 없고요. 네. 그냥 빠르게 예. 그냥 우리도 물리력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쟁을 멈추자.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제주항공 여객기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란을 정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 보면 이제 일면 사이드 톱에 지금 대행의 대행이다. 그러니까 자꾸 대행 문제를 그게 어쨌든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에 대한 근원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 탄핵 뭐 줄탄핵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오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맞습니다.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님? 저는 국민의힘이 전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좀 이따 우리가 박수영 의원 얘기도 좀 해야 되겠지만, 네. 저는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건 택도 없는 행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정쟁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경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죠. 그때 제가 경제지 간부분들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예. 그때 시장을 거기는 계속 보니까요. 환율이 계속 오르더라는 거예요. 네. 기자회견 중에. 그리고 주식시장이 막 출렁이고요. 맞아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탄핵해가지고 환율이 올랐다고. 국민들 거기에 속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의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선출된 권력으로서 책임감이 정말 1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조속히 마무리를 져야 돼요. 조갑재 씨가 이러더라고요. 권성동 대표는 박근혜 탄핵에는 그렇게 앞장서더니 그거보다 10,000배, 10만 배 훨씬 중한 여기에서는 옹호를 하고 엄호를 하고 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계엄 하야를 하거나 목숨을 걸 그런 용기가 없었으면 하지도 말았어야 된다. 그 말인즉슨 실패하면 정말 목숨을 내놓거나 하야할 각오는 최소한 있었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쫄보라고 표현하잖아요. 목소리만 크게 내고 대통령은 거기에 이런 병풍 뒤에 숨어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오독하는 겁니다. 정쟁이 아니에요. 이건 정파를 넘은 거예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이 적법했다고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국민들 앞에 잘했다고. 그 말은 또 못하잖아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유동성을 빨리 불확정성을 제거해야 돼요. 제도적으로.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우리가 반격할 수 있지 않을까? 4월 되면 헌법재판관 2명도 물러나고 그러면 4명 요건으로 3명 못하게 비토놓고 2명까지 못하게 되면은 4명이라서 아예 탄핵 의결 정족수조차 안 되는데 이거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 수가 빤히 보이는데 이걸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예. 근데 우리가 가치 중립적으로 볼 게 있고 가치 중립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돈 같은 건 우리가 가치 중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 돈도 좋겠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살인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누굴 죽여요. 예. 그걸 가치 중립적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니 정당한 살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는 네. 이 자들이 내란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동기는 정당했다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네. 내란은 위법할 수 있지만 동기는 정당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정도 정쟁으로 몰아붙이면서 논쟁해보자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뭐라고?
내란 아니 그러니까 그 동기가 정당했다라는 것도 그 말이 안 얘기잖아요. 되는 뭐 거잖아요. 민주당이 자꾸 저렇게 예산, 입법 독재하니까 어. 부득이하게 네. 대통령도 절박해서 네. 그거 말고 무슨 수단이 있냐? 입법 독재를 막아야 되니까 그냥 경고성으로 한번 한 거야. 이러니까 해프닝 얘기 나오고 소란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가 그럼 좋습니다. 동기가 용인이 되는 네. 살인이 있냐고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리고 해리 해리스 대사가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의 예산 때문이면 나만 할 유리창이 없다. 이미 다 얘기를 그래서 끝냈습니다. 저는 이 내란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정쟁이라는 그 틀로 들어오려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 네. 내지는 일부 언론, 뭐 아까 뭐 중앙일보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네, 보수 언론 일부 좀- 기계적 중립을 표방하는 언론에서도 내란을 가지고 자꾸 토론하려고 들어요. 맞아요. 예.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란을 살인으로 바꿔보십시오. 예. 그 용인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국민들을 아주 그냥 우습게 보는 저는 처사라고 보는데요. 언론인들도. 네. 뭐 권성동을 비롯한 국민의힘 마찬가지고요. 내란은 내란이고 진압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압을 신속하게 해야 되고요. 예. 그래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를 이어갈 수 있다. 국가 옛날 조선으로 치면은 영모죄예요. 영모죄. 네. 삼족을 멸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좀 알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 좀 생각이 듭니다. 여쭤볼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박수영 네. 의원이 그 항의원 시민들 상대로 경찰을 불러가지고 면담 그 민원 상담하러 온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돼서 토요일마다 그 면담하는 국회의원이 항의 왔다고 해서 경찰 불러가지고 진압하려고 했었던 거냐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박수영 의원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 어떤 범인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 않냐. 재판에서 다퉈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 너무 명징하게 다 전 국민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의 많은 영역을 사법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치하면 안 됩니다. 사법부 저희가 재판하면요 그 결과가 되게 명징하게 나오죠. 원사이드하게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승복을 하나요? 아 법원에서 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라고 정치가 있는 겁니다. 더 최상위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정말 풀기 어렵고 조율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라고 정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다 사법부로 넘기고 무죄 추정 원칙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시민들이 부산 시당위원장이더라고요. 네. 부산 시당위원장으로서 우리가 부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선출했는데 이러라고 뽑아준 거 아니니까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겁니다. 법원 가서 한번 지켜보시죠. 네. 이럴 거면 그냥 법관이 되세요. 그냥 법조인이 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그 말씀을 되새겨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뭐는 잘못했다. 뭐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입장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나경원 의원 대단히 실망했던 게 이 국면에서 이 민의에 그리고 사람들의 민심에 즉각 반응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즉각 반응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로 정치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박수영 의원, 제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건 그런데 어떤 국민의힘 인사가 대단히 좋지 않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해요? 아마 이 맥락은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했던 호소인, 윤핵관 호소인, 윤핵관조차 되지 않는데 호소인 자처했던 아니, 눈치를 보는 뭐 이런 맥락이었다고 윤핵관이 제가 되고 싶은데 기억합니다. 안 시켜줘서 뭐 이를테면, 호소인이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그래 보이는 거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부산의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뻔뻔스럽게 무죄 추정 원칙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총을 쏴라. 네. 왜 도끼로 문을 못 예. 부수냐. 4명씩 들고 일어나라. 거기에 대해서 네. 무죄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유죄 나오면 뭐라고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공조본에서 내란 혐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천만다행이고 예. 올해 안에 안 했으면요 네. 오동훈 처장도 탄핵시켜야 돼요. 전 그렇게 봅니다. 오동훈 처장도 탄핵해야죠. 그렇죠. 아니 직무유기를 이렇게 하는데 네. 그 공무원한테 왜 월급 줘야 됩니까? 아니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자기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탄핵을 당해놓고도 줄 탄핵이야 막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본인들 그러니까 성찰적 태도가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최소한 그러니까 카톨릭 용어로 내 탓이요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1도 그런 생각이 없는 뻔뻔스러워. 거예요. 어떠세요? 이 뻔뻔함을 조직폭력배들이 단체로 네. 도시를 다 털어먹었는데 네. 수계부터 부두목부터 밑에 네. 있는 사람까지 행동대장까지 싹 다 구속시켰습니다. 네. 그 줄구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 당연히 거죠. 구속해야죠. 아니 이걸 줄탄핵이라고 할 수가 없고 다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예. 대통령 탄핵당했을 헌법과 때 법률에 따라서 원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해서 본인들이 뭐 절차하자가 있든 뭐가 있든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다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안 했잖아요. 누구 하나 그만두겠다는 없죠. 장관이 없어요. 없죠. 참담한 겁니다. 예, 그게 문제죠. 예. 근데 한덕수 대행도 민주당이 인내했어요. 네. 처음엔 기회를 줬어요. 근데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 특검에 관한 임명 요청 이건 네.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의무를 이행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놔두죠? 의무를 안 해서 내란이 진압되고 내란이 정리되게끔 협조를 해도 봐줄까 말까인데 네. 그걸 안 하는데 어떻게 놔둡니까? 그 탄핵시켰는데 이걸 또 줄탄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조직폭력배를 구속시킬 때 네. 줄구속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돌려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이 박수영 같은 좀 질이 안 좋은 자에 대해서 제가 사실 논평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데 네. 근데 무죄추정 원칙 얘기했으니까 네. 제가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무죄추정 원칙 그렇게 신봉하는 사람이 상대당에 대해 가지고는 재판받고 재판 시작도 안 됐고 수사 시작도 안 됐는데 범죄자라고 단정짓고 그동안 정치 노름했습니까? 박수영 의원이 여기 대해서 1이라도 반박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동안 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첫 네. 번째. 그 두 번째. 우리가 무죄추정 원칙을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 내란 속에 윤석열에게도 무죄추정 원칙은 전 인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든 안 하든 간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 무죄추정 원칙을 인정해 드립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소매치기가 눈앞에서 소매치기를 해 가면은 그 사람 바로 잡아서 긴급 체포하거든요. 무죄추정 원칙인데도 체포를 한다고요. 네. 그럼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인데 윤석열 내란 수계 밑에 계엄사령관 이하 김용현 의원부터 계엄사령관 이하 모든 별다른 사람들 내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 구속됐거든요. 저는 지금 윤석열한테 사형을 집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하라고요. 네. 소매치기 범이 현장에서 들켰을 때 바로 시민들이 체포해서 경찰에게 인계하면은 긴급 체포하고 체포영장 받아서 구속영장 나오거든요. 그거 하라는 건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하라고 하는 체포영장 발부받고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주장은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과 제가 지금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울 일이 아닌 겁니다. 네. 체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의 그 무죄 추정 원칙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전제 위에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그 밑에 곽종근, 이진우, 밑에 여인영이 밑 쭉 있잖아요. 네. 그 노상원 그리고 또 누굽니까 문상호. 문상호. 그 사람들처럼 김용현처럼 체포 구속하라는 겁니다. 네. 그걸 안 하니까 비판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이 1이라도 반박을 할 수 있으면 인정을 할 수 있죠. 근데 반박할 논리가 없어요.